이어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물별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여당 상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주호영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가? 왜 나왔어요, 정영록 기자? 네, 주호영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 건 국민의힘 비대위와 관련해서입니다. 네네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지난 5일 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정국위 의장은 풍문으로 들었다며 비대위원장을 5선 중진 의원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문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대로면 뭐 계속 이제 언론에서 유력, 가닥 다 나오면 된다고 보는 게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상 가능한데 뭐 지금 보면 주호영 의원을 어떻게 좀 개파로 분류하느냐. 어떤 보도에선 친윤이라기도 하고요. 어떤 보도는 개파색이 옅은 게 장점이래요. 뭐라고 봐야 돼요? 그게 주호영의 능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주호영 의원이 네. 심지어는 대구의 수성구의 을 지역이었는데 갑으로 옮겨서도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에 누가 차고 들어갔냐 하면은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이제 차고 들어갔다가 대구시장이 됐죠.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면 왼수지간이 돼. 우리 원수지간도 아니고 왼수지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왼수지간이 아니야.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 주호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력은 누구하고 척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준석하고도 이준석 대표하고 친한 정치 세력, 뭐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은 아닌데 윤핵관하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여러분들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초동에 뭡니까?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에 주호영 의원도 살았더랬어요. 동네 친구예요? 서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아, 윤석열 확실하게. 아이 살았다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도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왜냐면 그럼 친윤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 또 안 나타나.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저도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건 과도기니까 결국 주호영 의원도 네. 어떻게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잘 넘기느냐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대위가 성격이 이제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한시적인 비대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같이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이제 무색무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좋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지금 수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주호영 비대위가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전당대회는 실제 비대위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정영록 기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기 전대 뭐 혹은 뭐 연말 연초에 전대한다 이렇게 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 해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일단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내년 1월에서 2월 중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기 전당대회를 원하는 측은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장기 운영되면 윤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동력이 약하다는 입장이고요. 내년에 치러야 한다는 측은 정기국회와 새해 예산 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를 보면 이제 뭐 국회 일정도 있고 실제 민생을 돌봐야 되는데 무슨 막 이 한국의 전당대회냐 하는 의견도 일리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었는데 5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5월에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인수위를 합니다. 인수위를 하고 나서 대통령 국정 아젠다 세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 9월 좀 그 정비를 하고 9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국감기간이 있을 때 입법적인 걸로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대통령의 꼭 해야 될 추진해야 될 정책 과제들을 입법 지원까지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여서 그 12월에 대통령 뽑았을 때보다는 이게 프로세스가 되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8월 달에 가장 네.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정기국회 준비예요.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더군다나 여소야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꼭 추진해야 되고 그거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법안에 대한 정리라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 네. 지금 비대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이걸 지금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까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그 아젠다나 정책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그 국정 운영의 어떤 불문율 같은 거거든요. 초기에 다 한다고 하잖아요. 힘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네네. 이 6개월 안에 핵심적인 과제 한두 개 정도를 해야지 성과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 시기가 덧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지금 말씀 받들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원래 윤 대통령 하려고 했던 노동개혁, 네. 뭐 연금개혁, 제도개혁 이런 교육. 거 다 못하겠네요. 다 못해요. 이런 식이면? 저는 그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계속 지지율을 높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조언은 뭐 이제 별도로 하고 첫 번째로는 저는 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를 하는 시기도 지지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위를 지금 8월에 구성하는데 10월달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벅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의 기준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힘든 물리적 시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월 정도에는 해야 될 거예요. 1월 정도에는 하고 그때 이제 또 당헌 당규를 통해서 다음 공천권까지 이 가지는 당 대표가 되는 것으로 이제 바꿔서 네네.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제 연말 연초되면 조금 이제 대통령의 이 국정 리더십도 심기일전하는 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1월달에 조기 전당대를 하고 그때쯤이면은 이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태도도 좀 저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정도 1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대체적인 그런 개혁 과제들은 내년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 내년은 이제 벌써 총선으로 접어들고 내년 이후에 총선은 중간평가 총선이에요. 그래서 국정 동력이 형성되기가 어렵고 지금 1월로 비대위가 전대를 가져가게 되면 1월 달이 이준석 당대표가 복귀하는 그 시기예요. 6개월 그 권한 당대표 그 정지 받은 1월 9일이라고 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하나의 복병이 지금 또 숨어 있어요.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내년 1월 전대에 이준석 당대표가 나옵니다. 후보로. 지금 1위예요. 여론조사하면 1위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당 지지율한테는 30% 중반으로 가는 네. 안철수 후보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1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월로 가져가게 되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아마 9월에 빨리 좀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튼 빨리 좀 앞당겨서 그렇죠. 하자라는 여론이 더 네. 힘을 받을 거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팩트 체크 해주세요. 일단 총선은 내년이 아니고 후내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뭐 국면이 이은영 내년이고. 소장님의 분석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네네. 뭐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판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뭐 지지율도 낮고 못하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떻게든 살고 버텨야 되니까 네. 또 그런 생존에 대한 본능도 발휘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또 노력도 변신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1월 9일 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지 어떨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전당대회가 준비되면 뭐 1월 5일 날 하면은 1월 9일이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뭐 이제 웃고 계시지만은 네네네.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할 때도 저도 많이 웃었어요. 네. 앙천대소를 했어요 저도. 네네. 이철규 의원처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이준석 대표 뭐 리더십 우리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이제 내년 1월 초 정도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판에 또 국면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은 또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비대위가 좀 불안하다면 짧게 끝나겠지만 주호영 비대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만 안정적이라면 최대한 비대위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연장시켜서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예상 좀 들어봤고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